자기야, 이거 친정 부모님 생신 선물이야. 이게 뭐예요? 모텔 1박 숙박권. 친정 부모님도 좀 쉬시라고. 2주 전에 시부모님은 유럽 3주 보내드렸잖아요. 1등석에 5성급 호텔에. 그건 우리 부모님이잖아. 처가 식구들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같은 부모인데 왜 이렇게 다른 거예요? 다르긴 뭐가 달라. 형편에 맞게 하는 거지. 저는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했던 걸까요? 그리고 왜 그토록 오랫동안 참고만 있었던 걸까요? 모든 건 그날 제 39번째 생일날 아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25년 9월이었습니다. 2015년 29의 나이에 남편 민호와 결혼한 이후 맞이하는 10번째 생일이었습니다. 결혼 10년 차, 어느덧 제 나이도 39이 되었더군요. 그날 아침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는데 식탁에 작은 선물 봉투와 카네이션 한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생일이면 장미 꽃다발에 레스토랑 예약까지 해주던 사람이었는데 요즘엔 그마저도 잊을 뻔하는구나 싶었습니다. 남편이 봉투를 건넸고 저는 설렘 반 기대 반으로 열어보았습니다. 혹시 여행 상품권이라도 들어있을까 하는 기대였는데 봉투 안에 들어있던 건 강원도 어느 모텔의 1박 숙박권이었습니다. 그것도 주중에만 사용 가능하고 만료일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숙박권이었습니다. 회사에서 경품으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쓸 일이 없으니 제 부모님께 드리면 좋아하실 거라는 말과 함께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주 전 인천공항에서의 장면이 떠올랐거든요. 남편은 68이 되신 시어머니와 71살이 되신 시아버지를 유럽 3주 여행에 보내드렸습니다. 1등석 왕복 항공권에 프랑스 파리, 5성급 호텔 현지 가이드 투어까지 포함된 1,500만 원짜리 여행이었습니다. 남편은 6개월 전부터 준비했다며 자랑스러워 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뺨에 뽀뽀까지 하시며 효자라고 칭찬하셨고 저는 옆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공항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해외여행 한번 못 가보셨는데 언젠가 우리도 보내드릴 수 있을까요? 하고요. 남편은 운전대를 잡으며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여유 생기면 그때 가자고. 지금은 애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주가 지난 제 생일날 65세 우리 어머니와 67의 아버지께 드린 선물은 회사 경품으로 받은 모텔 1박 숙박권이었습니다. 반면 시부모님께는 6개월 전부터 준비한 1,500만 원짜리 유럽 여행. 같은 부모인데 왜 이렇게 달라야 하는 걸까요? 결국 제 입에서 나온 말은 고맙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표정을 살피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출근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 케이크라도 사올까 물었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넥타이를 매며 그럼 다음에 시간 날 때 외식하자고 가볍게 말하고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홀로 남은 거실에서 손에 쥔 모텔 숙박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우리 부모님의 가치를 말해주는 걸까요? 1,500만 원짜리 여행과 만료 임박한 모텔 숙박권의 차이가 바로 시댁과 친정의 차이란 말인가요?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회사에서 점심시간 친구 소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는데 이게 화낼 일이 맞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소희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회사 화장실 거울을 봤습니다. 39의 제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생기기 시작했고 얼굴빛도 칙칙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지쳐 보였던 걸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친정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오늘 생일이었는데 재미있게 보냈냐고 물으셨습니다. 민호가 부모님 선물을 준비했다고 말씀드렸더니 어머니는 사위가 참 마음 쓴다며 기뻐하셨습니다. 뭘 준비했냐고 물으셨지만 저는 차마 모텔 숙박권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여행권이라고 얼버무렸습니다. 어머니는 그것도 고마운 일이라며 당신들은 뭐 바라는 것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바라는 것도 없다는 그 말씀이 얼마나 슬프게 들리던지요.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남편이 귀가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말입니다.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가 깨닫지 못했던 10년간의 차별이 하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아니, 어쩌면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애써 모른 척하며 살아왔을 뿐이었습니다. 3년 전 시부모님 환갑잔치는 특급 호텔 대연회장에서 200명을 초대했습니다. 고급 한정식에 축하 공연까지 준비했습니다. 반면 같은 해 있었던 친정 부모님 칠순잔치는 조촐하게 집에서 했습니다. 남편은 호텔은 부담스럽다며 가족끼리만 조용히 하자고 했습니다. 명절 선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댁에는 백화점 고급 선물 세트를 보냈지만 친정에는 마트에서 산 과일 한 박스가 전부였습니다. 제가 친정에 용돈을 드리려 하면 남편은 우리 형편의 무리라고 제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댁에는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100만 원씩 보냈습니다. 생각해보니 결혼 초부터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시댁은 당연히 잘 모셔야 할 부모님이고 친정은 형편에 맞춰 대충 챙기면 되는 존재였습니다. 저는 왜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제 생일이었다는 사실조차 잊은 듯 했습니다. 케이크는? 제가 물었더니 남편은 멈칫하더니 말했습니다. 아, 깜빡했네. 미안. 오늘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 그리고는 황급히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나? 나는 왜 이렇게 당연하게 차별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지? 손에 쥔 모텔 숙박권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고.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결혼 앨범을 꺼내 보았습니다. 2015년 봄 29에 제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옆에 선 남편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평생 행복할 줄만 알았습니다. 앨범을 넘기다 문득 결혼식 날이 떠올랐습니다. 시댁에서는 하객이 300명이 넘게 왔는데 친정 쪽은 100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식 내내 친정 하객이 적다며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친정이 좀 약하네요. 결혼식 다음 날 시댁에 인사 갔을 때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친정이 시댁보다 못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게 말입니다. 3년 전 일이었습니다. 2022년 시부모님 환갑잔치를 특급 호텔 대연회장에서 했습니다. 200명을 초대했고 고급 한정식에 축하 공연까지 준비했습니다. 비용만 2천만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남편은 한 달 전부터 준비하느라 주말마다 호텔을 찾아다녔고 초대장도 고급 인쇄소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가을 친정 부모님 칠순잔치가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호텔에서 할 줄 알았습니다. 시부모님 환갑잔치처럼 성대하게 말입니다.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호텔은 좀 부담스러운데 가족끼리 조용히 하는 게 어때? 결국 우리 집 거실에서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초대한 사람도 친척 몇 명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저는 그날 처음으로 시댁과 친정의 차이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명절 선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추석이나 설날이 되면 남편은 시댁에 백화점 고급 선물 세트를 보냈습니다. 한우 세트, 홍삼, 명품 과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한 번에 50만 원은 좋게 들었습니다. 반면 친정에는 대형마트에서 산 과일 한 박스가 전부였습니다. 많아야 5만 원어치였습니다. 제가 친정에도 좀 더 좋은 선물을 보내자고 하면 남편은 형편에 맞게 해야 한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부모님은 검소하시잖아.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 알잖아. 검소하다는 게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더 참기 힘들었던 건 용돈 문제였습니다. 남편은 매달 시부모님께 생활비 명목으로 100만 원씩 보냈습니다. 시아버지가 71살이 되신 후부터였는데 벌써 3년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1년이면 1,200만 원, 3년이면 3,600만 원입니다. 반면 제가 친정에 용돈을 드리려 하면 남편은 반대했습니다. 작년 추석 때였습니다. 제 월급에서 50만 원을 빼서 친정에 드리려 했더니 남편이 통장을 확인하고는 따졌습니다. 이 돈 어디 쓴 거야? 엄마 아빠 드렸어. 추석인데 우리 형편에 그렇게 여유 없어? 애들 학원비도 빠듯한데. 그러면서도 시부모님께는 매달 100만 원씩 보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물었습니다. 그럼 시부모님께는 왜 매달 드려요? 그건 우리 부모님이잖아. 당연히 모셔야지. 우리 부모님. 그 말 속에는 제 부모님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허리를 다치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수술비가 필요했는데 어머니는 저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친척들에게 돈을 빌리셨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수술비라도 보태드리자. 부모님이 친척들한테 돈까지 빌리셨대. 지금 우리도 여유 없어. 내년에 차 바꿔야 하는 거 알잖아. 차를 바꾸는 게 아버지 수술비보다 중요한 일일까요? 결국 저는 제 적금을 깨서 300만 원을 드렸습니다. 남편 몰래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돈을 받으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괜찮다. 우리 딸 고생시키지 말았어야 하는데. 엄마, 제 돈이에요. 당연히 드려야죠. 하지만 그 당연한 일이 우리 집에서는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결혼 10년 동안 시부모님께 쓴 돈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유럽 여행 1,500만 원, 매달 생활비 3,600만 원, 환갑잔치 2천만 원, 명절 선물과 용돈까지 합치면 최소 8천만 원은 넘을 겁니다. 반면 친정 부모님께 쓴 돈은 제가 몰래 드린 것까지 합쳐도 5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16배의 차이였습니다. 같은 부모인데 왜 이렇게 달라야 하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건가? 나는 왜 1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던 걸까? 옆에서 남편은 코를 골며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무런 고민도 없는 듯 말입니다. 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베개가 젖도록 울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저는 친정에 들렀습니다. 남편에게 친정 간다고 말했더니 대수롭지 않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시댁에 갈 때는 항상 같이 가자고 하면서 친정에는 혼자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오후 2시쯤 친정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TV 소리라도 들렸을 텐데 그날은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안방 쪽으로 걸어가는데 문틈 사이로 낮은 흐느낌이 들려왔습니다. 문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침대에 앉아 낡은 앨범을 펼쳐놓고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제가 들어온 것도 모르실 만큼 앨범에 빠져 계셨습니다. 엄마. 어머니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황급히 눈물을 닦으시며 억지로 웃으셨습니다. 어머, 언제 왔니? 엄마가 좀 먼지 들어가서. 먼지 때문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붉게 충혈된 눈과 젖은 베갯니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릎 위에 펼쳐진 앨범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시부모님의 유럽 여행 사진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에펠탑 앞에서, 베르사유 궁전에서, 센 강변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진이더라. 참 좋아 보이시더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앨범을 넘기자 그 옆 페이지에는 친정 부모님의 사진이 한 장 붙어 있었습니다. 작년 칠순잔치 때 우리 집 거실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좁은 거실, 소박한 음식, 몇 안 되는 친척들과 함께 찍은 사진. 그 대비가 너무나 극명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엄마는 이런 거 신경 안 써. 그냥 사돈. 어른들이 건강하시니 좋은 거지. 어머니는 웃으려 애쓰셨지만 그 웃음이 얼마나 쓸쓸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아버지가 안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의 눈물을 보셨는지 무거운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우리는 딸 잘 키웠으니 그걸로 됐지 뭐. 아버지의 말씀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딸 잘 키웠으니 그걸로 됐다는 말. 그 말 속에는 얼마나 많은 체념과 서러움이 담겨 있었을까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부모님께 무엇을 해드렸던가요? 시댁 눈치 보느라, 남편 비위 맞추느라 정작 제 부모님은 외면했던 게 아닐까요? 아빠, 엄마 미안해요. 무슨 소리야? 네가 뭘 잘못했다고.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아빠한테 잘해드려야 하는데.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수진아, 너는 잘하고 있어. 엄마는 네가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해. 하지만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서러워하시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 저녁 친정에서 저녁을 먹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장인 장모님 잘 계시지? 응.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오늘 본 어머니의 눈물을 말해봤자 이해하지 못할 게 뻔했습니다. 침실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짚어 봤습니다. 앨범 속 2장의 사진. 하나는 유럽의 화려한 풍경을 배경으로 한 시부모님, 다른 하나는 좁은 거실에서 찍은 친정 부모님. 어머니의 눈물, 아버지의 쓸쓸한 미소. 이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부모님도 똑같이 소중한 부모님입니다. 왜 시부모님만 부모고 제 부모님은 없는 사람 취급을 받아야 하나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바로잡겠다고. 더 이상 남편 눈치 보지 않고 제 부모님께도 떳떳한 딸이 되겠다고 말입니다.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남편이 시부모님께 하는 만큼 저도 제 부모님께 똑같이 해드리는 것. 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10년 동안 모아온 돈이 있었습니다. 남편 몰래 조금씩 모아둔 비상금도 있었습니다. 제 연봉은 남편보다 높았습니다. 회사에서 과장으로 승진한 후 연봉이 5,500만 원이었고 남편은 4,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동안 제 돈으로도 시댁에 많은 돈을 썼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부모님께는 한 푼도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질 겁니다. 다음번 시부모님께 뭔가 해드릴 일이 있을 때 저도 똑같이 제 부모님께 해드리겠습니다. 금액도 똑같이, 정성도 똑같이 말입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달빛이 보였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제대로 효도할게요.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으셔도 돼요. 제 마음속 다짐은 단단했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친구 소희를 만났습니다. 소희는 대학 동기로 결혼 후에도 자주 연락하며 지내는 몇 안 되는 친구였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소희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거울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요즘 제 얼굴이 얼마나 피곤해 보이는지 말입니다.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놨습니다. 생일날 받은 모텔 숙박권, 시부모님의 유럽 여행, 10년간 쌓인 차별들, 그리고 어제 본 어머니의 눈물까지. 소희는 커피를 마시다 말고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수진아, 그건 차별이야. 명백한 차별이라고. 나도 알아.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간단하잖아. 민호가 시부모님한테 하는 만큼 너도 내 부모님한테 하는 거야. 소희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쉽지 않아. 남편이 뭐라고 할 텐데. 수진아, 너 월급이 민호보다 많잖아. 순간 멈칫했습니다. 소희의 말이 맞았습니다. 제 연봉은 5,500만 원, 남편은 4,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돈으로 내 부모님 모시는 게 뭐가 문제야? 민호가 자기 돈으로 시부모님 모시는 것처럼 말이야. 소희의 말에 뭔가 막혔던 게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왜 진작 이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요? 근데 우리 공동 통장에서 다 나가잖아. 그럼 분리해. 너도 내 통장 따로 쓰면 되지. 애초에 왜 내 돈을 남편 마음대로 쓰게 했어? 맞는 말이었습니다. 결혼 후 저는 제 월급을 남편이 관리하는 공동 통장에 넣었습니다. 남편이 가계부를 쓰며 지출을 관리했고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시댁에는 아낌없이 쓰면서 친정에는 한 푼도 제대로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소희야, 근데 갑자기 통장 분리하면 남편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럼 몰래 하면 되지. 수진이 신용카드 있잖아. 그걸로 쓰고 나중에 내 월급으로 갚으면 돼. 소희는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줬습니다. 소희도 결혼 초에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시댁과 친정을 차별하는 남편 때문에 고민했는데 어느 날부터 자기 돈은 자기가 관리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뭐라고 했어? 당연히 난리 났지. 근데 내가 버는 돈인데 내 마음대로 쓰는 게 뭐가 문제냐고 했어. 그 후로는 조용해졌어. 소희의 말에 용기가 났습니다. 카페를 나와 회사로 돌아가는 길, 저는 핸드폰으로 제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공동 통장에 들어가지 않고 제가 따로 모아둔 돈이 1,200만 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월급이 들어오는 개인 통장도 있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월급을 공동 통장에 넣지 않고 제가 직접 관리하면 되는 겁니다. 회사에 도착해서 책상에 앉았습니다. 메모지를 꺼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다음 달부터 월급 관리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생활비만 공동 통장에 넣고 나머지는 제 통장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부모님께 뭔가 해드릴 일이 있을 때마다 똑같이 친정 부모님께도 해드리는 겁니다. 다음 달이 시아버지 생신이었습니다. 작년엔 남편이 고급 시계를 선물했습니다. 100만 원짜리였습니다. 올해도 분명 비슷하게 준비할 겁니다. 그럼 저도 아버지 생신 때 100만 원짜리 선물을 드리면 됩니다.
그 다음 달엔 어머니 생신이었습니다. 작년엔 시어머니 생신에 명품 가방을 사드렸습니다.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올해는 친정 어머니께도 똑같이 해드릴 겁니다. 메모지에 적다 보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계획이 구체적으로 보이니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는 길 은행에 들렀습니다. 새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 카드는 제 개인 통장에서 결제되는 카드였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저녁은? 아직 안 먹었어. 같이 먹을까? 저는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듯 말입니다.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더 이상 참지 않고 제 부모님께도 떳떳한 딸이 될 겁니다. 냉장고 문에 붙어 있는 가족 사진을 봤습니다. 시부모님, 남편, 아이들, 그리고 저. 하지만 그 어디에도 친정 부모님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바뀔 겁니다. 지갑 속에 새로 만든 신용카드를 넣으며 다짐했습니다. 다음 기회가 왔을 때 저는 망설이지 않을 겁니다. 한 달 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시부모님을 일본 온천 여행에 보내드린다고 했습니다. 3박 4일 일정이었고 비용은 1인당 150만 원씩 총 300만 원이었습니다. 이번엔 온천도 가시고 좀 쉬시라고 부모님이 허리 아프시다고 하셨거든. 남편은 여행사 팸플릿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 부모님도 여행 보내드리면 안 돼?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금은 좀 그렇지 않아? 애들 학원비도 올랐는데. 예상했던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그럼 내가 내 돈으로 모실게. 네 돈 무슨 소리야? 내 월급으로 우리 부모님 모시는 거야. 당신한테 부탁하는 거 아니야. 남편은 뭔가 더 말하려다가 그냥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월급이 자기보다 많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시부모님이 일본으로 떠나신 주말, 저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돼? 무슨 일인데? 제주도 가자. 내가 예약했어. 뭐? 제주도를 갑자기 왜? 그냥 가고 싶어서. 엄마 아빠 모시고 여행 가고 싶었어.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셨습니다. 딸에게 부담 주는 게 싫으셨겠죠. 하지만 결국 제 고집을 꺾지 못하셨습니다. 금요일 저녁 비행기로 제주도에 갔습니다. 시부모님이 일본에서 묵으신다는 료칸급 온천 호텔 정보를 남편 휴대폰에서 봤었는데 저는 제주도 5성급 리조트를 예약했습니다. 1박에 60만 원, 2박 3일이면 180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에 항공료와 식사비, 렌터카까지 합치면 총 3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시부모님 일본 여행 비용과 똑같은 금액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돈 많이 들었을 텐데. 아빠, 괜찮아요. 제 돈이에요. 리조트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넓은 객실을 보고 놀라셨습니다. 오션뷰 스위트룸이었는데 창밖으로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여기 봐. 바다가. 그러게. 우리 딸이 이런 데까지 데려오네. 부모님의 행복한 표정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런 표정 보는 게 얼마만인가요? 저녁에는 리조트 레스토랑에서 코스 요리를 먹었습니다. 전복, 흑돼지, 갈치, 제주도 특산물로 만든 요리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딸, 이렇게까지 하면 어떡하니? 어머니가 눈시울을 붉히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시어머니는 유럽도 가시고 일본도 가시는데 우리 엄마는 제주도 한번 못 가?
제 말에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다음 날은 렌터카를 빌려 섬 일주를 했습니다. 성산 일출봉, 우도, 협재 해수욕장. 부모님은 처음 보는 풍경에 연신 감탄하셨습니다. 여보, 사진 찍어. 여기서 한 장 찍자. 아버지가 어머니 손을 잡고 웃으시는 모습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본 게 정말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리조트 발코니에서 셋이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고맙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좋은 시간 보냈어. 저야말로 고마워요, 아빠. 그동안 제대로 못 모셔서. 무슨 소리야? 넌 늘 좋은 딸이었어. 아버지의 말씀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 행복한 순간을 눈물로 망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월요일 오후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을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저도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남편이 소파에 앉아 뭔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신용카드 고지서였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이 고지서를 흔들며 물었습니다. 리조트 예약 60만 원, 항공권 50만 원, 렌터카. 도대체 어디 갔다 온 거야? 그냥 친구들이랑 여행 갔다 왔어. 거짓말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친구들이랑 2박 3일에 300만 원씩이나 쓰고?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 돈 쓴 건데 왜 그래? 내 돈이고 뭐고 우리 형편에 이렇게 쓸 수 있어? 저는 침묵했습니다. 지금 친정 부모님과 갔다 왔다고 말하면 더 큰 싸움이 날 게 뻔했습니다. 대답 좀 해봐. 어디 갔다 온 거냐고? 남편의 추궁이 계속됐지만 저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각방을 썼습니다. 남편은 화가 난 듯 거실 소파에서 잤고 저는 침실에 혼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들통날 겁니다. 그때 남편이 뭐라고 할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행복한 표정을 봤으니까요. 제 선택이 옳았습니다. 사흘 후 결국 모든 게 들통났습니다. 그날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남편 휴대폰이 울렸고 발신자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남편의 목소리가 거실까지 들렸습니다. 네, 어머니. 일본 여행 잘 다녀오셨어요? 그래, 좋았어. 그런데 말이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며느리가 친정 부모 제주도 보냈다며? 5성급 리조트에?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네, 그게 무슨... 아까 며느리 엄마한테 전화 왔더라. 제주도 너무 좋았다고. 딸이 리조트까지 예약해줘서 고마웠다고. 어머니가 시어머니께 전화하신 겁니다. 감사 인사를 전하려고 하신 거였는데 그게 화근이 되고 말았습니다. 민호야, 이게 뭔 소리냐? 우리는 일본 가는데 처갓집은 제주도 5성급 리조트라고? 남편이 전화를 끊고 곧바로 제게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친구들이랑 여행 갔다고 했지? 친정 부모 모시고 간 거였어?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응, 맞아. 미쳤어. 300만 원을 친정에 쓰다니. 당신은 시부모님께 300만 원 쓰면서 왜 나는 안 돼? 제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그건 우리 부모님이잖아. 내 부모님도 똑같은 부모님이야. 남편은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차분하던 사람이 이렇게 화를 내는 건 처음 봤습니다. 돈이 어디서 나? 우리 형편에 그런 사치를. 당신 부모님 유럽 보낼 땐 괜찮았잖아. 일본 보낼 땐 괜찮았잖아. 그건 우리 부모님이고 이건 다르잖아. 뭐가 달라? 부모는 다 똑같은 부모 아니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처가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그 순간 남편의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처가는 할 필요 없는 곳. 시댁만이 진짜 부모라는 생각.
필요 없다고? 당신은 시부모님께 1,500만 원짜리 유럽 여행 보내드리면서 내 부모님께 모텔 수강권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남편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말로 공격했습니다. 그건 내가 번 돈으로 한 거잖아. 나도 내가 번 돈으로 했어. 내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고. 신용카드면 뭐해? 결국 우리 집 돈 나가는 거잖아. 내가 내 돈으로 갚을 건데? 네 돈, 내 돈이 어딨어? 다 우리 돈이지. 하지만 시댁에 쓸 때는 남편 마음대로 쓰면서 친정에 쓸 때만 우리 돈이라고 했습니다. 밤 10시가 넘도록 싸움은 계속됐습니다. 남편은 제가 가족 경제를 무너뜨린다고 했고, 저는 불공평한 대우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당신이 10년 동안 시부모님께 쓴 돈 계산해봤어? 8천만 원이 넘어. 근데 우리 부모님께는 500만 원도 안 썼어. 이게 공평해? 공평. 효도의 공평이 어딨어? 부모님 모시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럼 내 부모님 모시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건 형편에 맞게 해야지. 형편에 맞게. 그 말 속에는 친정은 덜 중요하다는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싸움이 멈췄습니다. 둘 다 지쳐서 더 이상 말할 힘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잤고 저는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남편은 절대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걸, 시댁과 친정의 차별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걸.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말로 설득할 수 없다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똑같이 당해봐야 아는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출근하면서 한마디 던졌습니다. 이번 일은 정말 실망이야. 다신 이런 일 없기를 바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끝을 보자.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 당신이 시부모님께 하는 만큼 나도 내 부모님께 할 거다. 그게 불공평하다면 원래부터 불공평했던 건 당신이야. 휴대폰을 꺼내 통장 앱을 열었습니다. 제 계좌에는 아직 90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남편과는 대화다운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인사 정도만 나눴고 저녁에도 각자 방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거실 테이블에 서류 뭉치를 내려놨습니다. 이게 뭐야? 제가 물었더니 남편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 지출 내역이야. 지난 10년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갑자기? 당신이 공평하다고 했으니까. 정말 불공평한 게 뭔지 보여주려고. 남편은 서류를 펼치며 시작했습니다. 시댁에 쓴 돈, 친정에 쓴 돈을 일일이 나열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당신 말대로 계산해봤어. 시댁에 8천만 원 썼다고 했지. 맞아. 근데 그중 내 돈은 3,500만 원이야. 순간 멈칫했습니다. 나머지 4,500만 원은 당신 돈이야. 우리 공동 통장에서 나간 거니까. 결국 당신도 우리 부모님한테 엄청 쓴 거야.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공동 통장에서 나간 돈은 제 월급도 포함된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제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알아서 시댁에 쓴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불공평하다고 할 자격이 없어. 이미 우리 부모님한테 충분히 썼잖아. 남편의 논리는 교묘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잘못됐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제가 준비해둔 서류를 꺼냈습니다. 10년치 통장 내역, 신용카드 명세서, 제가 직접 정리한 가계부였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테이블 위에 펼쳐놨습니다. 그래, 공동통장에서 나간 돈에 내 월급도 포함돼 있었어. 근데 그건 당신이 마음대로 쓴 거잖아. 남편이 뭔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내가 10년 동안 내 부모님께 직접 쓴 돈 알아?
500만 원도 안 돼. 그것도 당신 몰래 제 적금 깨서 쓴 거야.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보여줬습니다. 작년에 아빠 수술비 300만 원, 그 전에 엄마 생신 선물 50만 원, 그 전엔 추석 용돈 50만 원. 10년 동안 이게 다야.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반면 당신 부모님께는 유럽 여행 1,500만 원, 일본 여행 300만 원, 매달 생활비 3,600만 원, 환갑잔치 2천만 원. 숫자를 나열하다 보니 목이 메었습니다. 당신이 직접 쓴 돈만 3,500만 원이라고 했지? 그럼 나는? 내가 내 부모님한테 직접 쓴 돈은 500만 원도 안 돼. 그건 7배야. 아니, 공동통장 포함하면 16배 차이야. 이게 공평해? 남편이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주도 여행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이번 제주도 여행비 300만 원 내 신용카드로 결제했어. 내 월급으로 갚을 거고. 그러니까 내 돈으로 내 부모 모신 거야. 뭐가 문제야? 당신은 당신 부모님한테 3,500만 원 썼는데 나는 내 부모님한테 800만 원도 못 써? 남편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당신 부모님께 하는 만큼만 하려는 거야. 그게 왜 잘못이야?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이중잣대를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번 돈으로 내 부모 모시는 게 왜 문제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부모는 다 똑같은 부모야. 시 부모님만 부모가 아니야. 내 부모님도 당신 부모님처럼 소중한 분들이야.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결혼 후 처음 보는 남편의 눈물이었습니다. 미안해.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생각을 못했어. 당신 마음을. 남편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부모님도 내 부모님이랑 똑같이 소중한 분들인데 나는 그걸 몰랐어. 테이블 위에 펼쳐진 서류들을 보며 남편은 말을 이었습니다. 16배 차이라는 게 이렇게 숫자로 보니까 정말 미안해.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건 기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왜 이렇게 싸워야만 알 수 있었을까 하는 서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나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어. 근데 말로는 안 되더라고. 알아. 내가 잘못했어.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0년 동안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 차별과 무시에 대해서 말입니다. 남편은 자신이 얼마나 불공평했는지, 제 마음을 얼마나 몰라줬는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라는 것을, 말로만 미안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의 변화는 작은 것부터 시작됐습니다. 명절 선물을 준비할 때 먼저 물었습니다. 장인 장모님께도 우리 부모님이랑 똑같은 걸로 준비할게. 처음엔 말뿐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진심이었습니다. 추석 선물로 시댁에 한우 세트를 보낼 때 친정에도 똑같은 한우 세트를 보냈습니다. 각각 50만 원씩이었습니다. 이제부턴 차별 없이 할게. 남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말과 행동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2달 후 시어머니 생신이었습니다. 남편은 명품 지갑을 준비했습니다. 80만 원짜리였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물었습니다. 장모님 생신은 언제야? 다음 달인데. 그럼 똑같은 거 준비하자. 아니면 장모님이 더 좋아하실 만한 걸로. 정말 놀라웠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생신 때 남편은 직접 친정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모님, 어떤 선물 받고 싶으세요? 제가 정성껏 준비하겠습니다. 전화 너머로 어머니가 당황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사위가 이렇게 나오니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어머니 생신에는
80만 원짜리 명품 스카프를 선물했습니다. 어머니는 선물을 받으시고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사위가 이런 걸 준비해 주다니.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동안 제대로 못 모셨어요. 남편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머니는 괜찮다고 손을 저으셨지만 눈가가 붉어지셨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무렵 남편이 제안했습니다. 다음 달에 우리 부모님 일본 가시잖아. 장인 장모님도 같이 가시면 어때? 뭐? 내 가족끼리 여행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비용은 내가 다 낼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예전의 남편이라면 절대 하지 못할 제안이었습니다. 결국 두 집 부모님이 함께 일본 여행을 다녀오셨습니다. 돌아오신 후 어머니가 전화하셨습니다. 수진아, 사돈 어른들이 정말 좋으시더라. 사위도 참 잘해주고 엄마가 꿈을 꾸는 것 같았어. 어머니 목소리에서 행복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기쁘기도 했지만 동시에 씁쓸했습니다. 왜 이렇게 싸우고 나서야 변한 걸까요? 처음부터 공평하게 대할 수는 없었던 걸까요? 어느 주말 오후 남편과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학원에 가고 집에는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여보, 고맙다는 말하고 싶어?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뭐가? 나한테 깨닫게 해줘서. 그동안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저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사실 처음엔 당신이 이기적인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아니었어. 내가 이기적이었던 거야. 남편의 고백이었습니다. 부모는 다 똑같이 소중한데 나는 내 부모만 생각했어. 미안해. 알아.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변화는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제가 겪어야 했던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거실 선반에 놓인 두 장의 사진을 봤습니다. 하나는 일본 여행에서 찍은 네 분의 사진이었습니다. 시부모님과 친정 부모님이 함께 웃고 계셨습니다. 다른 하나는 제주도에서 찍은 친정 부모님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당당하게 모시러 갔던 그날의 사진. 두 사진을 번갈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원래 공평해야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싸워야만 얻을 수 있었을까?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싸우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10년, 20년 평생을 그렇게 차별받으며 살았을 테니까요.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고 그 선택은 옳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입니다. 남편이 계속 변한 모습을 유지할지, 시간이 지나면 또 예전으로 돌아갈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또다시 싸울 겁니다. 제 부모님을 위해서,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 불공평을 참지 않는 것, 당당하게 맞서는 것. 그게 제가 10년 만에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어머니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이제 제대로 효도할게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우리 딸, 넌 늘 좋은 딸이야. 고맙다. 문자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떳떳한 딸이 된 것 같았습니다.